제가 그동안 2달 동안 했던 기업들 중에서 그나마 좀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욱 더 기대가 되고 너무 또 좋죠. 당장의 어떤 주가 물론 당장의 주가 흐름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중장기적으로 이 기업은 주가를 떠나서 정말 그냥 기업 자체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다. 네, 그런 쪽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 4개 기업 좋습니다. 정도로. 오늘 우리 네. 김영배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져오신 따끈따끈한 종목들 여러분 끝까지 한번 다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에서 그것- 볼게요. 예,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기업들이에요, 사실 모두 다. 그래서 첫 번째가 스냅이라는 기업이고요. 이것도 한번 뭐 아마 기억났을 거예요. 기억나죠. 네. 네네네. 미국의 소셜 미디어인 스냅챗을 운영하는 기업이고요.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와 같이 미국의 3대 소셜 미디어 SNS로 꼽힙니다. 그래서 스냅의 특징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미국의 10대와 20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SNS다라는 점이고 왜 10대와 20대는 이렇게 많이 이 스냅챗을 사용하느냐 이렇게 제가 자료 화면에 올려놓은 것처럼 AR 카메라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이러고 노는 거예요. 네이버 스노우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는 사실 네이버 스노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건물 자체를 통째로 막 AR 기술을 사용을 해서 뒤집어 엎을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SNS 기업들을 통틀어서 스냅챗만큼 AR 기술이 발달하고 AR 관련해서 많은 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많은 10대, 20대를 확보하고 있고 또 AR 기술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이렇게 2가지가 스냅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미국 이외의 이용자도 쓸 수 있나요? 네, 한국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저도 혹시- 가입을 하고 하고 계세요? 있죠. 네, 아. 종종 씁니다. 종종. 20대셨던가? 저는 그렇지는 않고요. 감사합니다. 그냥 MZ 세대로 정리하시죠. 네, MZ 그 뭉뚱 여러분은, 들어서 예. 네, 네. 그렇게 정리하시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투자 포인트를 3개 정도 짚어드렸었는데 첫 번째가 온라인 광고 시장 호조 속에서 젊은 세대가 최선화하는 SNS다. 사실 이 부분은 지난 화요일 날 저희 정기석 기사님이 한번 짚어주셨어요. 모건스탠리 그 리포트를 토대로. 그래서 그때 모건스탠리에서 2021년 온라인 광고 성장이 16%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27%로 크게 올렸다라는 부분이고 가장 큰 원인은 역시 경기의 V자 반등이죠. 이 광고 시장 매출은 GDP 성장률이랑 굉장히 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GDP가 이렇게 크게 반등을 하면서 광고 수요도 같이 따라서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근데 코로나를 계기로 온라인 광고가 기존의 그런 전통적인 TV 광고와 라디오 광고보다 더 효율적이고 더 가성비가 좋다라는 거를 정말 많은 기업들이 뒤늦게 알게 됐어요. 일반적인 그런 IT 기업들뿐만 아니라 무슨 뭐 과자 만드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까지도 온라인 광고가 더 싸고 더 효율적이네를 깨닫게 돼서 온라인 광고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속에서 이 온라인 광고 시장 속에서 가장 큰 거인들은 아마존과 구글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제외하고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바로 이런 SNS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SNS 기업들 중에서 가장 많은 젊은 세대가 사용하는 SNS가 뭐냐 하면 바로 스냅인 거죠. 그럼 그게 뭐가 중요하냐 물을 수 있잖아요. 젊은 세대가 많다는 것 자체가 미국은 상황 자체가 달라요 우리나라랑. 그러니까 2020년 9월 그 인구 조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35세 이하 인구가 미국 전체 인구의 50.7%예요. 우리나라랑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뭐 글로벌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돈 쓰고 있는 세대는 다 젊은 세대잖아요. 제가 이 얘기는 뭐 지금 한 2달 동안 10번 한 것 같은데 젊은 세대가 돈을 다 쓰고 있는 그런 상황. 맞아요. 심지어 미국은 인구수조차도 더 많은 상황.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젊은 세대의 광고가 맞춰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젊은 세대가 많은 플랫폼의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AR과 이커머스의 결합. 이렇게 자료화면에 나온 것처럼 자료가 안 나오네요. 이것도 그때 말씀드렸었죠 제가. 이게 정말 흥미로웠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오 갑자기 놀랐네 지금. 집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거죠 지금? 이 남자의 집인데 예. 제가 그 스냅에서 굿즈에 들어가면 이렇게 신상품을 신어볼 수 있어요. 가상으로 AR을 사용해서. 근데 조금 허접하긴 해요. 이게 그 작년에 나온 거라서 조금 발이 삐져나오고 지금 좀 허접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신어볼 수 있고 이 중간에 나와 있는 마우스가 어디 갔을까요? 네. 샵 나우를 누르면 바로 굿즈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쇼핑을 할 수 있게 연결이 되는 거죠.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한번 신어본 것 같은 그런 가상의 느낌을 그렇죠. 주는 거군요. 그렇죠.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당시에만 하더라도 그냥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신어본 것만으로 끝날 수 있었는데 스냅이 지난주에 컨퍼런스를 열었어요. 거기서는 좀 사이즈도 확실히 좀 맞춰서 정확도 퀄리티가 좀 많이 아 올라갔습니다. 그래요? 네, 그 부분을 스냅에서 업데이트를 했죠. 네,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AR과 이커머스 결합이 선두주자인 스냅이 또 굉장히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스냅이 뭐 이렇다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이런 독보적인 AR 카메라 기술과 또 스냅의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유저가 매일같이 데일리 액티브 유저라고 하죠. 매일같이 스냅을 활발하게 이용하는 유저 층이 한 2억 8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2021년 연말이 되면 3억을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매일같이 스냅챗을 이용하는 사람이 3억이 넘어가고 이렇게 독보적인 AR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펼쳐질 메타버스 시장에서 무언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아직 스냅에서 말한 건 없지만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리고 갈게요. 다 스냅이 말해주세요. 네. 네네네. 좋습니다. 그 스냅이 다른 SNS 플랫폼보다 유저당 평균 광고 매출이 낮아요. 2020년 기준인데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은 지금 160불까지 와 있잖아요. 네. 스냅이 20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에반 스피겔이라는 CEO가 스냅을 2017년에 상장을 시키고 거의 뭐 회사를 놨어요. 상장을 시키고 이 에반 스피겔이라는 CEO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90년생이거든요. 2017년에 상장을 시켰으면 27에 재산이 조 단위가 넘어가게 됩니다. 사람이 그냥 이룰 거 다 잃었다. 재미없다 이제. 그래서 어디 틀어박혀서 맨날 술이나 마시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2019년 1월에 돌아와서 모든 걸 다 정리를 시키고 다시 이 스냅챗을 다시 이끌어 올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게 수립한 전략들이 2019년 하반기부터 이행이 되기 시작하고 좀 늦었죠. 그러니까 이제 2021년 5월이니까 아직 스냅이 제대로 궤도에 오른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광고에 대한 그런 기술이라든지 어떤 전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좀 미흡한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었고, 하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지금 정신 차린 스냅이 뭐 단기간 안에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따라잡을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백그라운드가 워낙에 젊은 층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광고가 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광고가 몰리면 당연히 단가가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낮은 이 매출이 더 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잠재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20, 30대 아니 1, 20대 젊은 층에서 많이 쓴다고 하셨는데 네. 여기 혜정님께서 40대인데도 쓰신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더 이렇게 시장이 넓어질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그런 같아요. 것도 있겠죠. 그러게요. 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15세에서 24세 미국 인구 중에서 90%가 스냅에 가입을 했고요. 또 15세에서 34세로 따지면 75% 정도가 가입을 해 있습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대단하네요. 네. 근데 죄송한데 좀 물 하나만 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럼요. 네. 제가 이거. 마시던 건데 괜찮으십니까? 아 코로나 때문에 요거 그렇죠? 주시고 이거 아직 예. 안 드신 건가요? 우리 혜정님은 얼리 어답터시네. 이게 10대신데 네, 감사합니다. 네.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미국 이외 지역 매출 성장도 이제 시작이다라고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이 검은색 선에만 집중을 해 주시면 돼요. 이 왼쪽의 그래프가 뭐냐면 유저가 얼마나 빨리 늘어나고 있느냐 그거를 판단하는 건데, 녹색은 진한 녹색이 미국이고요, 연한 녹색이 유럽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 변동이 없죠. 근데 검은색 선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죠. 위로 크게 솟고 있죠. 이 검은색 선이 뭐 인도라든지 이런 레스트 오브 월드 서구권 이외 지역이에요. 유저는 서구권 외 지역에서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오른쪽 그래프는 아르프라고 이제 유저당 평균 매출이에요. 근데 유저당 평균 매출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만 크게 늘어나고 있고 또 유럽에서는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는데, 검은색 선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스냅은 아직 미국이랑 유럽에서만 수익화 전략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거고, 인도 등등은 아직은 유저 성장에만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지, 이런 수익화까지는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다. 반대로 장기적으로 2023년, 2024년, 2025년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난 다음에는 이런 뭐 인도라든지 그런 전 세계로 또 수익화 모델을 포커스를 맞춰서 전개를 해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또 고려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요. 네, 좋습니다.
물 한 잔 드시고 네. 이어가 볼게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컨퍼런스를 좀 봤는데 가장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AR과 이커머스의 결합이 예상보다 일찍 찾아올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스냅에서 이 두 개를 공개를 했는데 하나는 아까 굿즈였죠. 네. 프라다를 공개를 했고요. 프라다랑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렇게 아까 굿즈와 마찬가지로 가방 같은 경우에 보시면 색깔이 바뀌죠. 근데 아까는 클릭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클릭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카메라가 손을 인식을 해서 손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까딱까딱거리면 색깔이 바뀌는 그런 기능이 제가 잘 추가가 몰라서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말씀해 유저가 카메라를 두고 이 스냅을 실행시킨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지금? 유저가 스냅을 키고요. 네. 그 스냅 안에 이 프라다 앱이 있어요. 프라다 코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코너를 누르면 이게 떠요. 아하. 카탈로그가 뜨는데 그 카탈로그에서 제가 가방을 하나 고르잖아요. 가방을 하나 고르면은 이렇게 가방을 하나 고르면 바로 자기 카메라가 켜지면서 자동으로 제가 가방을 그 인식을 해서 이렇게 메고 있는 것처럼 나오게 되고요. 거기서 제가 손가락을 까닥까닥하면 색깔이 바뀝니다. 아, 그런 너무 구조예요. 괜찮네, 진짜. 진짜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공고를 껴도 제가 오늘 말씀드릴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 파페치 글로벌 매출 기준으로 1위인 명품 전문 이커머스 기업인데요. 네. 여기랑도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렇게 옷을 바꿔 입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개가 제가 캡처를 했는데 화질을 좋게 캡처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화질이 좀 안 좋거든요. 근데 명백하게 좀 화질이 좋은 스냅에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발이 막 삐져나오고 있는 그런 굿즈보다 훨씬 퀄리티가 좋아졌어요. 왜냐면 스냅이 그거를 해주는 핏을 정확하게 맞춰주는 기업을 인수를 했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그 기술이 적용이 되면서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졌고, 그리고 예전에 굿즈를 보시면 계속해서 손가락에 나오면서 눌렀잖아요. 근데 이 파페치는 손가락을 누를 필요가 없이 음성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한국말로 따지면 다음 거 이런 식으로 이전 거 그리고 주문하고 싶으면 샵 나올 누를 필요도 없이 그냥 주문 누르면 샵 나우 버튼이 반짝이면서 바로 파페치 그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또 메리트를 가지게 된다라는 부분. 좀 뭐랄까 진짜 쇼핑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 AR 기술을 아주 상당히 잘 적절하게 활용을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스냅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기를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온라인 의류 구매 시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70%가 압도적으로 핏을 선택하는 게, 그러니까 사이즈 선택하는 게 너무 어렵다. 저도 사실 이커머스를 많이 그 의류를 많이 사봤는데 같은 브랜드를 사더라도 이게 계속 사이즈가 다르고 사이즈가 뭐 몇 센치다 몇 센치다 이렇게 나와 있긴 하는데 그걸 뭐 제가 매번 줄자로 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AR과 결합을 시켜버리면 바로바로 뭘 되게 유심히 쳐다보시네요. 네, 바로바로 이런 식으로 피드백이 오면서 이게 나한테 맞는 옷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부분, 네, 그 부분을 집어들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파페지와 프라다뿐만 아니라 뭐 피아제라는 또 명품 시계도 있고 디올도 그렇고 특히 명품 기업들 위주로 파트너십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체결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네. 이건 스냅이 아닌데 제가 얼마나 빨리 이런 AR과 이커머스의 결합이 찾아오고 있는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발렌시아가라는 명품 기업이에요. 이거 신고 다니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오, 이것도 신기하다. 네. 이거는 손가락에 뭘 껴야 되는 거긴 합니다만 우와. 모니터에서 바로 손가락 한번 튕기면 이런 식으로 오. 설명이 필요 없죠. 근데 괜찮긴 약간 한데. 3D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군요. 네. 물론 아직 실험용이에요. 뭐 상업화가 진행이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비단 스냅뿐만 아니고 이런 발렌시아가 같은 명품 기업들도 그렇고, 얼마 전에는 어제죠. 어제는 월마트가 이런 피팅을 해주는 그런 기술을 가진 기업을 인수를 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이커머스의 AR이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미리 저- 앞서가 있네요. 네. 지금 그래서 준비하고 있고. 아마도 한국에도, 미국에서 지금 이렇게 소개가 될 정도면 뭐 한 2년 정도 안에 이런 AR과 이커머스의 결합이 굉장히 크게라기보단 빠르게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 같고, 스냅이 이 부분에서 분명한 엣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도 저희 정희석 이사님이 화요일 날 말씀해 주신 그 모건 스탠리 디지털 광고 시장 보고서의 일부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보고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오프라인 스토어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AR 기술이 이렇게 크게 발달하게 되면 오프라인 스토어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오프라인 스토어들이 문을 닫겠죠. 그럼 오프라인 스토어들이 계속해서 지불하고 있던 그런 임대료가 있겠죠. 그게 다 온라인 광고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스냅을 이 보고서를 보면서 스냅을 떠오른 이유는 오프라인 스토어를 온라인 스토어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AR인데 그 기술을 스냅이 보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압도적으로 제일. 그것도 지금 가장 빠르게 명품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온라인 광고 시장이 커지면 역시 또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SNS 기업들이고 또 그 기업에 스냅이 속해 있는 거잖아요. 쌍방으로 다 이 보고서와 또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춘다면 가장 큰 수혜를 볼 기업은 제가 봤을 때는 스냅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된다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이커머스 관련해서 추가 기능들이 지난주 컨퍼런스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왼쪽의 기능은 사진을 올리면 그게 뭐 제 사진이든 제 친구 사진이든 어떤 연예인 사진이든 사진을 올리면 스냅에서 스크리닝을 해서 이 스타일과 맞는 옷들을 자동으로 추천을 해줘요. 너무 좋은데요? 네, 그래서 스토어들을 딱 긁어서 이 옷이 비슷한 어떤 옷이 제일 그 호환도가 맞는지부터 1부터 2, 3, 4, 5 쫙 스크리닝 해주는 그런 기능이 앞으로 왜냐면 도입됩니다. 가끔 인터넷에서 옷 사려 그러면 모델 입었을 땐 너무 예뻤는데 내가 입으면 이 느낌이 아닌데 이럴 때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거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편하죠. 네. 오늘 승희 씨 빨간 의상 잘 어울린다는 그 채팅이 많았었는데 그렇죠. 제 생각엔 아마 다들 네. 상한가를 원하는 그 마음이 반영돼서 저희 빨간 옷이 괜찮아 보였던 게 아닐까.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승희 씨가 쓰게 되면 딱 사진 올렸었을 때 이제 제일 맞는 코디를 이렇게 추천해 준다는 거잖아요. 비슷한 옷을 추천해 주는 거죠. 괜찮네요. 제가 그 당사자가 봤을 때 예쁜 옷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옷과 비슷한 옷들을 바로바로 1, 2, 3, 4, 5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과 비슷한 그렇죠. 거를 추천해 사진을 준다는 거예요? 올리면은 그 사진과 비슷한 옷을 추천해 내가 주는 거죠. 원하는 스타일의 옷을 그렇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옷을 정확합니다. 괜찮네요. 네. 네. 계속 들어볼게요. 네. 그리고 하나는 카탈로그랑 실시간 재고를 업데이트한다는 건데 이거는 이커머스가 아니고요. 이건 스냅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메이저리그 기능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왼쪽에 이렇게 팀들이 쫙 나오고 LA 다저스라는 팀을 딱 클릭을 하면 모자가 씌워지고 그 밑에는 만약에 경기를 하고 있으면 실시간 스코어가 뜨거든요. 근데 이거를 팀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커머스로 제공될 경우에는 카탈로그로 쫙 바꾸겠다. 카탈로그로 바꾸고 무엇보다 재밌는 거는 실시간 스코어가 뜨는데 이 부분은 실시간으로 재고가 얼마가 남아 있는지 정확하게 뭐 몇 개가 남아 있다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재고가 얼마 안 남아 있다, 재고가 풍부하다 그런 부분들까지 적용을 해서 뭐 재고가 정말 얼마 안 남아 있다면 뭐 지금 당장 사야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부분들까지 세밀하게 되게 디테일적인 면에서 고려를 해주겠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정말 말씀하시죠. 아니 흥미롭다라는 게 취임새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스냅이 굉장히 디테일까지 추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정말로 비단 AR뿐만 아니라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커머스 쪽 포텐셜이 크다 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재미로 갖고 온 부분인데 다양하게 이런 이커머스뿐만 아니라 더 많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레고랑 파트너십을 체결을 해서 제가 레고를 조립을 하면 그냥 조립하고 그냥 어디 뭐 유리 장식장 안에 넣어놓고 하는데 이렇게 비추면 마치 레고가 살아있는 것처럼 AR 카메라를 활용해서 그 레고 매니아층은 스냅을 한 번이라도 더 크게 만드는 거죠. 그쵸. 결과적으로 스냅이 원하는 건. 또 이 범블이라는 앱은 우리나라에 틴더 사용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온라인 데이팅 앱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이랑 이 남자분이랑 여자분이랑 온라인으로 이렇게 데이팅을 나누고 계신데 이 뒤에 있는 화면을 스냅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AR로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바꿔주는 네,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재미있게. 그래서 이런 범블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런 재밌네 이거 뭐지 하면서 스냅으로 더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인게이지먼트 향상 기능까지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재미로 제가 갖고 왔어요. 네. 예, 좋네요 스냅.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냅이 2월에 어떤 말을 했냐면 이것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 수년 동안 최소 50% 성장이 가능하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 기사의 뒷면에 나와 있지 않는데 무슨 말을 했었냐면 단 한 명의 유저가 추가되지 않더라도 50% 이상의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굉장히 공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스냅의 매출과 뭐 매출 총이익률,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을 갖고 왔고 2021년과 2022년의 예상치인데 스냅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고성장하는 기업들은 성장률이 꺾이죠. 중간에 뭐 100% 성장하고 80% 성장하고 90% 성장이 꺾이는데 스냅은 CEO가 2019년에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서 43%에 45% 올라가고 그다음에 2020년 코로나로 2분기에 완전히 이게 제가 분기별 매출이거든요. 2020년 2분기에 완전히 추락했음에도 불구하고 19년보다 더 많은 매출을 기록하고 2021년 54%, 2022년 50% 이렇게 50% 넘는 성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탑라인 결과보다 또 매출 총이익률이라든지 영업이익률, 또 순이익률 이런 이익률 측면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빠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023년치도 제가 잠깐 봤었는데 영업이익률 28%, 수익률 27%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마진 개선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까지 매력적이다.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SNS로 시작해서 이커머스로 사업 확대하고 있는 스냅 네. 잘 들었고요. 또 오늘 기업들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맞아요. 하나씩 다음 기업도 살펴볼게요. 빨리 네. 조금 말씀 주시죠. 시간이 좀 되게 빨리 가네요. 그렇죠. 네, 이 기업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C라는 기업이고 동남아시아의 텐센트라고 그때 제가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맨 왼쪽에 있는 가레나라는 사업부가 모바일 게임 사업부고요. 또 글로벌 가장 인기 있는 모바일 게임 중 하나인 프리파이어라는 게임을 개발한 기업입니다. 그런 부서입니다. 그리고 쇼피라는 자회사는 동남아에서 이커머스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자회사고요. 네. 여기가 2020년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는 원래 라자다라는 기업한테 지고 있었어요. 점유율이 2위였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진 이후부터 마케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펼치면서 1위 자리를 탈환을 했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얼마 전에 실적 발표에서 얘기를 하기를 2위와의 격차를 더욱 벌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어쩌라고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지만 얼마 전에 공개가 된 그 베인앤컴퍼니 컨설팅 회사에서 매 년마다 동남아시아의 그런 이커머스에 대한 보고서를 내거든요. 네. 그런데 2020년에 이커머스 거래 총액이 한국 돈으로 한 7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25년에 이게 172조, 한국 돈으로 190조 정도까지 거의 3배 가까이 성장할 거라고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워낙 경제 성장이 빠른 지역이기도 하고 워낙 좀 물리적인 측면에서 예전에 이커머스 침투율이 낮은 이커머스 침투율이 아직 10%도 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크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인데 지금 쇼피가 2위인 라자다라부터 좀 점유율을 크게 빼앗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1위 자리에 탈환했고 2위와의 격차를 더 벌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그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와 같은 C머니라는 전자지갑 디지털 페이먼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도 매력적이지만은 사실 이 전자상거래 내 거래 그리고 또 이런 게임 내 거래 이 두 개랑 연결시켜서 나오는 시너지 효과만으로도 이 C머니의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네, 이렇게 3가지 정도 짚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텐센트라고 하는 게 사실 좀 더 추가를 해드리면 이 C의 지분을 한 30% 정도 텐센트가 실제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의 뒤를 봐주고 있는 기업이 또 텐센트다. 뭐 그 정도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5월 중순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제가 이 제목을 그래서 브레이크 없는 몬스터의 성장 속도라고 적어놨거든요. 매출이 1분기에 17억 6억 달러 나와서 성장률이 147%가 나왔고요. 그래서 예상치를 뛰어넘었고 EPS 쪽에서는 마이너스 0.62로 예상치를 좀 하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회사라서 좀 지나치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회사예요. 제가 그때도 예를 들었지만 이 회사가 동남아시아 전문 이커머스잖아요. 네. 그런데 라틴 아메리카에 브라질과 멕시코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2019년 가을부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1년 좀 넘었는데 보통 이커머스 사업을 하면 수수료를 받죠. 제가 만약에 상인이면 이커머스 입점을 하면 제가 파는 물건마다 일부 수수료를 떼가잖아요. 근데 이 쇼피는 브라질에 들어가서 지금까지도 수수료를 안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외형 확장을 해야 되니까 적자가 나던 말든 일단 유저를 많이 모아야 되고 그러니까 바이어를 많이 모아야 되고 셀러도 많이 모아야 되니까 수익을 포기한다. 이렇게 전략을 펼칠 정도로 너무나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EPS 쪽에서 수익 쪽에서는 좀 예상치를 자주 밑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그 부분을 좀 고려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주목 포인트로는 제가 사업부별로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커머스 사업이 이번 분기를 포함해서 11분기 연속으로 100% 이상 성장을 기록했다라는 부분. 네, 정말 폭주기관차처럼 계속해서 이커머스 쪽이 성장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디지털 페이먼트 사업, 이거는 제가 여기서 그냥 마무리를 지려고 적어놨는데 이번 1분기에 결제 금액이 3.4밀리언으로 전년 대비해서 200% 가까이 성장을 했고, 또 이런 디지털 페이먼트 그런 C-머니,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같은 그런 이쪽을 활발하게 쓰는 그런 유저들도 한 3천만 명 가까이 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한 140% 가까이 늘었다.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다. 뭐 그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 사업부 가레나인데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부터 또 활성 유저, 이 게임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리고 페이 레이쇼는 뭐냐면 전체 유저 중에서 유료 결제를 하시는 분들, 이것도 전부 다 표에 나와 있듯이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 또 2020년 1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프리파이어라는 게임이 결국은 가레나의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가레나 매출의 80% 이상이 이 프리파이어에서 창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뭐 속된 말로 밥줄입니다. 네. 근데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글로벌 가장 인기 있는 게임 중 하나로 말씀드렸는데, 이번 실적에서도 동남아시아에서 인기 1위를 매출 1위를 유지를 하고 있고, 남미에서도 매출 1위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탑5 모바일 게임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고, 전 세계에서 유저 성장률이 굉장히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전히 2017년 12월 공개가 돼서 2019년부터 굉장히 큰 인기를 끌어왔는데 2020년 1분기에도 여전히 계속된 성장이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우리가 봤을 때는 여전히 얼리 스테이지다, 이 게임은. 그러니까 보통 모바일 게임은, 대작 게임은 수명이 8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2025년까지 이 게임이 수명이 있다고 보면 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도 아직 한 4년 정도 수명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배틀그라운드 같은 슈팅 게임이거든요. 슈팅 서바이벌 게임이거든요. 요거를 형태를 좀 바꿔서 어떤 캐릭터를 육성하는 그런 쪽으로 바꿀 수도 있고, 또 마피아 게임처럼 어몽어스 아시는 분들은 그 마피아 게임인데 뭐 그런 쪽으로 게임의 형태를 조금 바꿔서, 시나리오를 바꿔서, 워낙 인기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조금만 형태를 틀어서 그 게임을 제공을 하더라도 다른 좀 새로운 맛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캐릭터 다변화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일본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원펀맨 그런 거 아실 텐데, 그런 원펀맨. 네, 그런 캐릭터도 IP를 갖고 와서 이 게임에 녹여들고 있고요. 굉장히 뭐 인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수,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개그맨, 뭐 얼마 전에는 페라리 차량 있잖아요. 페라리랑 계약을 맺고 게임 안에 페라리 차를 다 들여왔어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심심할 틈이 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게임은 언제나 한 달만 안 하고 한 달 후에 들어오면 오, 이게 이렇게 바뀌었어? 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게임이 계속해서 신선한 게임으로 남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게임 직접 하고 계시나요 혹시? 아니요, 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 동영상은 몇 번 봤습니다.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동영상을 몇 번 봤는데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이커머스 사업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커머스 사업부는 2021년 1분기에 매출 성장률이 250%가 나왔습니다. 거의 이제 1조 가까이 되고 있는데 컨센서스를 또 크게 뛰어넘었고요. 뭐 총 거래량도 100% 이상 성장률이 나왔고,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수수료인데 수수료가 5.8%로 컨센 넘었고, 그리고 2020년 1분기 대비해서 한 88% 정도 올랐거든요. 수수료가 2020년 1분기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쇼피가 아예 대놓고 밝혔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수수료를 계속 올릴 것이다. 매 분기마다 별일이 없다면. 그러니까 가두리에 한번 딱 사람들을 계속해서 사업이 그 점유율이 커지고 있잖아요. 2위랑 격차가 제가 커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을 완전히 다 가둬놓고 이제 기업들한테, 그래서 우리한테 들어와서 장사를 안 하면 어디 가서 할 거냐. 그래서 너네들이 수수료를 좀 높이더라도 나갈 수 없게. 뭐 어떻게 보면 좀 갑질이죠.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물론 이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누가 봐도 그냥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수수료가 계속해서 앞으로 높아지면서 마진 개선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브라질에서도 적자가 좀 심하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어와 셀러 모두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숫자로 뭐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안 그래도 애널리스트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좀 숫자로서 이거를 좀
짚어줄 수 없겠느냐 얘기를 했더니 쇼페 쪽에 대답을 하기를 너무 얼리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뭔가 숫자를 제공하기는 좀 이른 단계다. 그래서 좀 양해를 해달라. 숫자적인 부분은 3분기, 4분기 정도에 우리가 언급을 하겠다. 그렇게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 부분은 좀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동남아시아의 코로나가 왼쪽은 블룸버그에서 5월 23일 날 공개한 기사입니다. 다시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와 요 중간에 있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는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프에서 보이듯이 태국, 또 말레이시아, 베트남, 네팔 이런 나라들에서는 다시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나라들이 다시 락다운을 할지 여부는 잘 모르겠으나 적어도 안전을 위해서 좀 외출을 꺼리고 다시 이커머스 쪽으로 선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거라고 예상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커머스 뭐 미국과 뭐 영국 같은 나라들은 지금 코로나를 거의 다 끝내고 6월 1일부터 막 전면 리오프닝 나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백신을 2번 맞아서 다 자유로워졌잖아요. 하지만 동남아시아는 그렇게 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여기 너무 느린 백신 속도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건 5월 24일 날 블룸버그 기사를 제가 따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백신 보급 속도라면 베트남은 전 인구의 75%가 백신을 맞는데 10년 걸려요. 그리고 방글라데시는 역시 10년 걸리고 뭐 태국 6년, 네 필리핀 4년, 우리나라도 2년 좀 안 되는 기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미국과 영국 같은 그런 서구권들이 다 맞고 나면 그 다음에 백신의 보급될 국가들은 우리나라나 뭐 일본, 호주 뭐 이런 국가들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라든지 뭐 그런 국가들의 보급이 될 텐데 아무리 봐도 2021년 안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좀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커머스 사업이 적어도 동남아시아에서는 조금 더 코로나 특수라는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두 번째 기업까지 소개해 주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총 4개의 기업 가져오신 맞아요, 거죠? 맞아요. 예. 3개를 할 거예요. 3개입니까? 4개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아, 3개만 말씀드릴 그러면- 겁니다. 예, 마지막 꼽아 주시는 네. 최애 종목입니까? 최애는 제 꼽기에는 최애들만 갖고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네. 네네. 마지막 시간이 볼까요? 없으니 일단 넘어가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네요. 그래서 C를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2018년부터 거의 100% 이상의 성장률이 쭉 유지가 됐고요. 2022년과 2023년에 좀 성장이 탑라인 성장이 좀 정체가 될 것이다. 43%, 31%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 탑라인 성장이 너무 보수적으로 잡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2020년부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되고 2023년부터 순이익 흑자로 전환될 거 나와 있는데 컨센에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또 너무 후하게 적용이 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근거는 C가 지금 현재 제4의 성장 카드로 삼고 있는 분야가 이런 디지털 뱅킹입니다. 이거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가장 큰 예거든요. 중국이 전통적인 은행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뱅킹으로 굉장히 빨리 넘어가면서 뭐 지금은 마원이 징계를 받으면서 좀 이상해졌지만 알리파이낸셜 같은 기업이 굉장히 크게 득세를 했었죠. 그거랑 똑같이 동남아시아 기업들도 자국의 그런 전통적인 은행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여기 이게 모건슬리 자료인데요. 보시면 이게 뭐냐면 2019년 기준으로 은행을 이용하지 않거나 또는 못하거나 또는 은행에 굉장히 제한적인 이용만 가능한 사람들의 퍼센테이지인데 2019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가 77%, 그러니까 23%만 은행을 완벽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거고 70% 은행을 제대로 이용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싱가포르는 선진국이니까 제외를 하고 이런 태국 63%, 말레이시아 55%, 필리핀 78% 이런 식으로 동남아시아는 은행을 제대로 이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대다수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그런 전례를 밟으려고 국가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차원에서 C가 지금 굉장히 전략적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얼마 전에 2022년부터 디지털 뱅킹을 4개 기업들이 할 수 있게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C고 하나가 알리바바고 하나 그랩이고 하나 이제 컨소시엄으로 형태로 들어간 그 4개 기업인데 2022년부터 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2개 국가가 또 디지털 뱅킹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아직 허가가 나온 건 아니지만 C가 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도 또 디지털 뱅킹 사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쪽 사업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형체조차 없기 때문에 2020년 매출이 아예 없는데 2025년, 5년 안에 전체 매출이 한 2.2조 정도 규모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장에서 가장 파란 선이 인도네시아고요. 그 위에가 싱가포르이고 그 위에가 말레이시아인데 전체 시장에서 거의 한 70에서 75% 정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고 요 시장에서 C가 굉장히 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을 펼치게 될 경우에 또 C의 스타일상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네, 돈을 그렇겠네요. 퍼부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좀 현실화가 되고 그런 시점부터는 또다시 또 마진에 좀 약간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 반대로 그렇게 된다면 또 탑라인은 42%, 31%보다 훨씬 좋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만큼은 원하는 대로 시간 다 드리려고 그랬는데 또 아쉽게도, 시간이 없어요. 네. 아쉽게도 나머지 한 기업 네. 마지막으로 하기 전에 지금 네. 채팅창에서 국채 금리에 대해서 약간 얘기 있길래 제가 조금만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드리세요. 네. 지금 네. 미국채 10년 금리는 1.61%가 맞고요. 상승률이 2.7%인데 통상 그 금리 상승할 때는 상승률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몇 bp가 올랐느냐 이제 이걸로 보는 게 맞고 한 전일 대비 3bp 내지 4bp 정도 상승을 한 거고요. 이유를 보니까 지금 미국의 실업 수당이 지금 좀 전에 발표됐는데 예상보다 좀 적게 나와서 미국 고용 시장이 좀 좋아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 때문에 지금 금리가 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채팅창에서 지금 약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맞아요.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이어가시죠. 적절한 너무 지점이었어요. 필요한 그런 네. 정보입니다. 네. 안 그래도 기업 두 개 짓고 다시 갔다 와야 되나 네. 상황을 좀 보고 와야 되나 했는데 너무 좋은 해석이었습니다. 다시 네. 그러면 돌아가 볼게요. 네, 주간 실업 수당이 컨센서스가 42만 명이었는데 42만 5천 명이었는데 제가 아까 파악해 보니까 40만 6천 명이 나왔어요. 네, 맞아요. 한 2만 명 정도 적게 나왔는데 계속 몇 주째 됐죠, 사실 컨센보다 적게 나온 지가. 그래서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나스닥이 조금 한 7시 그 정도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0.5%? 그 정도로 안 좋았었는데 그게 아마 이런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네. 이게 또 약간 실시간의 묘미니까 이게 지금 채팅창 맞아요. 송화 이렇게 소통하면서 네. 참고로 내일 그 PC 물가 지표가 발표가 예정이 중요하죠. 되어 있거든요. 어, 하루하루가 참 인플레이션의 압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맞아요. 당분간은 조금 채권 시장이 이 물가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6월 달 지표까지는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구간이라서 이 긴장감은 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막간으로 말씀드렸고요. 예, 네, 또 보완 이어가시죠.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빠르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팟패치라는 기업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글로벌 매출 규모로 1위, 또 취급하는 상품 수 규모로 또 1위, 약 3,500개 정도의 브랜드를 그 플랫폼 안에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럭셔리 전문 이커머스고요. 이렇게 한국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옷들을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여기 베르사체 맨투맨 티셔츠가 100만 원이고 이런 이런 것들을 팔아요. 네. 그리고 투자 포인트로는 제가 2+1으로 메인 2개와 곁다리 하나 정도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때 양극화 시대가 이어지면서 그런 K-쉐이프 리커버리가 이어지면서 또 명품 판매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한쪽으로는 명품 판매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고 또 한쪽으로는 그런 가성비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명품이 굉장히 큰 수혜를 누리고 있고 어저께 제가 확인해 봤을 때는 그 루이비통 LVMH 그룹 있잖아요. 그 기업이 52주 신고가를 또 찍었었거든요. 그렇게 또 그런 엄청 비싼 그룹들뿐만 아니라 싼 기업은 싼 브랜드는 아니고 케이트 스페이드, 코치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테이퍼스트리라든지 그런 기업들도 계속해서 지금 좋은 모습 또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뒷받침하고 있고 또 소비력이 조금 떨어지는 기성세대보다 떨어지는 그런 젊은 세대까지 가세를 해서 이런 명품 시장의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팟패치 같은 럭셔리 전문 이커머스가 수요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래 명품 성장의 중심인 중국을 선점 중인 이커머스다라는 건데 2025년 기준으로 전체 명품 시장의 100이다라고 치면 중국의 비율이 거의 49%에서 50%를 차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 시장은 앞으로는 이미 중국을 빼놓을 수 없지만 정말로 그때가 되면 중국을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팟패치는 알리바바와 손을 잡고 조인트 벤처를 세워서 알리바바의 이커머스 그 플랫폼인 티몰에 팟패치를 입점을 시켰거든요. 2021년 3월에.
그런데 제가 이따 실적 발표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첫 출발이 좋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제가 겉다리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중고 명품이라든지 최근에 또 한국에서 굉장히 핫하죠. 미국에서도 핫합니다. 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비단 그런 럭셔리 의류 뭐 신발 이런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런 명품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이런 럭셔리 쪽에서는 완전히 뭐 일종의 큰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으려는 그런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네. 이 부분은 아직 뭐 확실하게 된 건 없으니까 네. 뭐 히든 카드로 생각을 하셔도 된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소개해준 기업이 공교롭게도 다 이커머스와 연결돼 있는데 네, 그렇죠. 예 보니까 지금 실적은 좋게 나오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제목에서처럼 왜 시장이 이렇게 신통치 않게 반응을 할까요? 많은 기업들이 사실 가이던스를 올리지를 못했고요. 특히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수제용품 이커머스 혹시 기억하시나요, 박사님? 그 엣시라는 예, 기업. 엣시. 예. 그 기업이 실적 발표하고 제가 마이너스 10% 넘게 하락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이던스 부분에서 좋지 않았고 두 번째로 1분기보다 4월이 좋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정점을 찍었다.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모든 이커머스 기업들이 항상 지금 공격받고 있는 건 1분기가 정점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에서 네. 예, 우리 사실 2부에서 삼성전자 네. 좀 인덱스하게 다뤄봤는데 약간 이게 오버랩됐는데요. 아까 센터장님도 업황이 좋긴 좋지만 맞아요. 1분기가 이제 정점이어서 그 이후로는 좀 모멘텀이 떨어진다는 건데 사실 대부분의 경제 지표건 뭐 경제 활동 이건 이런 것들이 지난해 1분기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1분기가 기저효과 때문에 좋고 근데 그 뒤로는 아마 속도나 모멘텀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동안 높은 숫자만 봤다가 낮아지는 숫자들을 현재 주가가 얼마만큼 정당화시키고 여기서 이제 옥석을 어떻게 가릴 거냐 이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굉장히 짧게 정리를 해서 실적이 잘 나왔어요. 예상치보다 더 잘 나왔고 또 이 AOV가 뭐냐면 에버리지 오더 볼륨이라고 주문 한 건당 그 가격이 더 비싸게 나왔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존 고객들의 평균 주문량도 전년 대비해서 더 늘었다. 뭐 이런 부분들 가이던스도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가장 그래서 지금 알고 싶은 건 1분기 대비해서 4월이 어떻게 됐느냐라는 부분이잖아요. 거의 모든 기업들이 1분기 대비해서 4월이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굳이 핫배치를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1분기 대비해서 4월이 더 좋았다라고 해서 갖고 온 겁니다. 와. 주가를 떠나서 일단 펀더멘털 실적 자체가 1분기 대비해서 4월 첫 1, 2, 3주 첫 3주가 더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 자체 데이터를 본 결과 하반기 수요도 더 괜찮을 것 같다. 더 괜찮을 것 같다가 아니라 하반기 수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가이던스를 끌어올렸다. 라는 부분. 그리고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영국에서의 데이터를 확인해 본 결과 리오프닝을 한 이후에도 오히려 리오프닝 때문에 명품 수요가 더 늘어났고 그 명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우리 사이트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부분까지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주가 측면에서는 같이 눌리고 있지만 모든 이커머스와 함께. 그래서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1분기 대비해서 4월에 오히려 호조로 보이고 있다는 부분을 얘기를 했다라.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정가 판매 비율이 되게 많이 늘렸거든요. 세일을 줄였어요. 사람들이 뭐 여행도 안 가고 하다 보니까 돈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사니까 프로모션 안 해도 되겠네 이러면서 프로모션 많이 줄였는데 이번 2021년 하반기에도 이걸 계속 유지를 하겠다. 그만큼 수요가 너무 좋기 때문에 굳이 프로모션을 많이 할 필요는 없다. 그 부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역적으로도 이런 중국, 미국, 영국, 중동에서 4분기보다 1분기에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좋은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마지막으로 중국 티몰 사업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드릴 예정인데 이게 알리바바가 지금 뭔가 하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처음은 아니에요. 원래는 중국 이커머스 2위인 JD.com과 파트너십을 체결을 해서 그 JD.com과 함께 명품을 팔았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잘 안 된 게 아니라 폭삭 망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JD.com은 첫 시작 자체가 전자제품 파는 그런 뭐 하이마트 약간 좀 그런 스타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이미지를 많이 벗었긴 했지만 여러 가지 좀 명품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플랫폼이다라는 게 이 핫배치와 JD.com이 같이 파트너십으로 그런 사업을 하던 2017년, 18년에는 대세였고요.
근데 그거랑 반대로 이런 알리바바의 티몰은 일단 여성 비율이 JD.com 비교해서 훨씬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균 유저 연령이 한 30세, 31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이런 부분들을 팟패치에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JD.com과 했을 때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초반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업데이트를 해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그때 팟패치를 소개를 하면서 말씀드렸을 때 네. 가장 큰 잠재력은 지금 현재 이 중국 알리바바 티몰에 들어가 있는 명품 브랜드가 300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팟패치가 보여주는 브랜드는 3,500개이기 때문에 맞아요. 3,200개 브랜드에 대해서는 오로지 팟패치에서만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팟패치가 정확히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뭐 루이비통 이런 브랜드가 아니라 좀 들어본 적 없는 그런 마이너 브랜드들의 수요가 훨씬 더 크고 팟패치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놓친 부분이 하나 더 있다면 이런 마이너 브랜드들은 좀 갑질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팟패치와 그런 수수료를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한테 더 팟패치가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가져가기 때문에 수익률이 더 좋다 우리한테. 그러네요. 예, 그 부분까지도 얘기를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왼쪽 사진처럼 프라이빗 클라이언트라고 써 있죠. 팟패치가 VIP 서비스를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이상 쓰는 고객들 대상으로 이런 액세스 프로그램이라는 VIP 서비스를 펼쳐서 이게 뭐 해주는 거냐면 뭐 재고가 거의 없는 경우에 먼저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또 제품이 신제품이 나오면 먼저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배송비 무료 권한을 주고, 뭐 이런 등등의 굉장히 매력적인 혜택을 제공을 하면서 전체 그 GMV 거래량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미 중국에서는 VIP들로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5월부터는 아예 고객을 1, 2, 3, 4, 5등급으로 나눠서 아예 그냥 그런 등급제를 적용을 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VIP 그 제도가 워낙 큰 매출 성장을 갖고 오기 때문에 아예 이쪽으로 좀 집중을 하겠다라는 부분까지 고려를 해볼 수 있는데, 뭐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더 좋은 브랜드들, 그러네요. 여기서밖에 살 수 없는 브랜드가 많이 팔리고 있고, 예전에 JD.com이랑 그 파트너십 할 때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출이 굉장히 수세가 좋고, 또 이런 VIP 서비스까지 곁다리로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네.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공격적으로 적었는데 뭐 경쟁이 무슨 경쟁이냐라는 부분인데,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이런 명품 이커머스 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 세계에. 근데 애플 스토어에서 앱 다운로드 합계를 좀 집계를 해봤더니 팟패치가 압도적입니다. 팟패치가 1월부터 3월까지 앱 다운로드가 애플 스토어에서 200만 건 가까이 되는데, 다른 브랜드를 다 합쳐도 200만 건도 안 돼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육스라는 기업이 있고, 그러네요. 뭐 네로포터, 이런 마이테레사 독일 기업이고, 이 기업은 뭐 이탈리아 기업이고, 이렇게 영국 기업들 다 합쳐도 안 되고, 팟패치 차이나 한 지역 중국만 따로 떼놓고 보더라도 육스를 제외하면 다른 기업들과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적어도 이렇게 앱 다운로드만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다른 이커머스, 명품 이커머스 플랫폼들과 좀 결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시간이 지금